오늘도 밤이 깊어졌습니다. 잠자리에 누웠는데 눈이 감기질 않습니다. 천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머릿속에 장면 하나가 떠오릅니다. 오래된 장면입니다. 어쩌면 수십 년이 지난 일일 수도 있고 불과 몇 해 전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선택만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내 인생은 달랐을 텐데. 아직도 그 생각이 이렇게 선명한 걸 보면 나는 아직도 그 일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거겠지. 이런 밤을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자식에게 해줄 수 있었는데 못 해준 것. 부모님 살아계실 때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 젊었을 때 포기해버린 꿈. 놓쳐버린 사업의 기회. 참지 못하고 내뱉은 말 한마디. 그 한마디 때문에 평생을 사이좋게 지내던 사람과 등을 돌리게 된 것. 후회는 언제나 이렇게 밤에 찾아옵니다. 낮에는 바쁘게 살다 보면 어느 정도 잊혀지는데 조용해지면 다시 돌아옵니다. 귀신처럼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 자녀들의 행복? 경제적 여유? 물론 그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솔직하게 대답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이런 대답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냥 그 일에 대해 더 이상 괴롭고 싶지 않다. 과거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무겁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는 나를 좀 용서하고 싶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결국 마음의 평화입니다. 과거가 지금의 나를 더 이상 흔들지 않는 상태. 그 자유로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살았던 한 철학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 사람은 전쟁과 배신, 노예의 삶까지 겪으면서도 결국 인간이 어떻게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를 단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오늘 이 한 문장이 오랫동안 당신의 마음을 짓눌러온 그 무게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먼저 솔직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회를 이렇게 다루려 합니다. 그냥 잊어버리자. 또는 다 지나간 일이야. 아니면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십 번 스스로에게 말했는데도 후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또렷해지는 느낌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반추라고 부릅니다. 소가 먹은 풀을 다시 되새김질하듯 인간의 뇌도 해결되지 않은 감정을 계속해서 다시 꺼내 씹는 습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후회를 해결하려 할수록 뇌는 오히려 그 기억을 더 강하게 붙잡는다는 사실입니다. 잊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뇌는 무엇을 잊어야 하는지 먼저 떠올려야 하니까요. 그래서 잊으려 할수록 더 선명해지는 역설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과거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결과로 지금 내 삶이 나빠졌다. 이 정의가 맞다면 후회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 선택을 바꾸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사람들은 영원히 후회의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이 후회의 감옥이 얼마나 무거운지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70대의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사업에 실패하면서 가족과 멀어진 분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 가장 힘든 시기를 겪었고 충분히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자녀들과 화해하고 손자도 있고 겉으로는 괜찮은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들 앞에 앉으면 죄인이 된 것 같아서 고개를 못 들겠어요. 손자가 재롱 부려도 그냥 그 시절 내 자식 생각이 나요. 그때 내가 곁에 있어줬어야 하는데 하고요. 즐거운 자리인데도 항상 그 생각이 발목을 잡아요.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후회는 이렇게 현재의 행복마저 삼켜버립니다. 좋은 순간에도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후회는 관계도 망칩니다. 차책이 깊어지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를 갖게 됩니다. 그 분노는 어느 순간 주변 사람들에게 향하기도 합니다. 나는 이렇게 고생했는데 너희는 이것도 몰라주냐는 식으로요. 스스로도 이유를 모르는 짜증, 이유를 모르는 서운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후회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가장 가혹한 판사로 만든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는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도 자신의 실수는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마치 영원히 끝나지 않는 재판처럼 자기 자신을 매일 법정에 세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후회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를 관계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잠식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잊자 괜찮아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해결책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로마 제국에 에픽테토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노예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유가 없었습니다.
주인이 잔인한 사람이어서 한때는 다리를 심하게 다쳐 평생 불편하게 살아야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삶.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저항할 수 없는 삶. 그런 삶을 살면서 에픽테토스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어떻게 하면 마음만큼은 평화로울 수 있는가? 그리고 그가 도달한 결론이 바로 스토아 철학의 핵심입니다. 후에 그의 가르침은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쳤고 2000년이 지난 지금 현대 심리학의 인지행동 치료 CBT에도 그 뿌리가 닿아 있습니다. 에픽테토스가 남긴 그 단 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달린 것과 우리에게 달리지 않은 것을 구분하라. 우리에게 달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에너지를 쓰지 마라. 처음 들으면 너무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게 다야?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는 순간 많은 것이 바뀝니다. 이 문장을 후회에 적용해 봅시다. 과거에 내가 한 선택. 그것은 지금의 나에게 달린 것입니까? 달리지 않은 것입니까? 달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지금의 내 힘으로는 어떻게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그것에 에너지를 쏟지 마라. 이것이 단순히 잊어버려라는 말과 어떻게 다를까요? 잊어버려는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통하지 않습니다. 억누르면 더 솟아오르는 게 감정이니까요. 하지만 에픽테토스의 말은 다릅니다. 그것은 판단의 기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후회의 대상이 되는 과거는 이미 내 통제 밖에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함으로써 거기에 더 이상 내 귀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핵심 반전입니다. 우리가 후회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선택이 나쁜 선택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다르게 말합니다. 우리가 후회하는 진짜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때의 나는 틀렸고 지금의 나는 옳다. 는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때의 당신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 선택을 했던 그 순간의 당신은 그때 가지고 있던 정보, 그때의 감정 상태, 그때의 관계와 상황, 그 모든 조건 속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판단을 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지금의 당신이 그것을 후회하는 이유는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많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알고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세상을 더 넓게 보게 됐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의 눈으로 과거를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공평한 재판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판사는 피고보다 30년 더 살았고 결과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피고, 즉 과거의 당신에게 왜 그때 그 선택을 했냐고 추궁합니다. 이건 공정한 재판이 아닙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황제로서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 결정들이 항상 옳지는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잘못된 전략을 쓰기도 했고 인사에서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밤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는가? 그렇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는 과거의 실수를 기록했지만 거기에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기록하고 배우고 내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스토아 철학의 힘입니다. 후회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후회가 자기 파괴로 이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실천 방법을 3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를 분리하십시오. 그 선택을 한 사람은 지금의 당신이 아닙니다. 그때의 당신은 지금보다 덜 알았고, 더 불안했고, 더 어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듯 그 시절의 당신에게도 이해를 보내십시오. 그때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두 번째, 후회를 정보로 전환하십시오. 후회는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후회는 내가 더 나은 선택을 알게 됐다는 신호입니다. 그 후회가 알려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 후회는 내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자기 파괴적인 감정을 성장의 연료로 바꿔줍니다. 세 번째,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에픽테토스의 문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에게 달린 것에 집중하라. 과거는 내게 달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은 내게 달려 있습니다. 자녀에게 전화 한 통을 하는 것,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꺼내는 것, 오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사는 것, 이것들은 모두 지금의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할 때 저는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천장을 바라보는 장면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시 그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다시 그 장면을 떠올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참 어리석었지. 그리고 그 생각이 꼬리를 물고 결국 새벽 2시가 돼서야 지쳐 잠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것을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장면이 떠오르는 순간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나에게 달린 것인가? 달리지 않은 것인가? 과거의 그 선택, 달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요. 그러면 다음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나에게 달린 것은 무엇인가? 잠을 자는 것, 몸을 쉬게 해주는 것,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더 나은 하루를 사는 것. 그것들은 지금의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에픽테토스가 말한 자유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어도 지금 이 순간 어디에 내 에너지를 쓸 것인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큼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듣기 전과 후에 당신이 어떻게 달라졌으면 하는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후회가 없는 삶을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후회를 합니다. 오히려 후회할 수 있다는 것은 더 나은 삶을 원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후회가 당신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마십시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는 지금의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달린 것입니다. 그때의 당신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당신은 그때의 당신으로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지금의 당신이 더 잘 알게 된 것은 그 이후로 수많은 경험과 시간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장이지 과거의 당신이 잘못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 재판을 끝낼 시간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당신을 법정에 세우지 마십시오. 이미 충분히 신문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자책했습니다. 판결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그 법정 문을 닫으십시오. 당신이 살아야 할 날들은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 있다면 갈 수 있습니다. 아직 해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지금의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을 전달해 드릴게요.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달린 것과 달리지 않은 것을 구분하라. 우리에게 달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에너지를 쓰지 마라. 오늘 밤 한 가지만 해보세요. 잠들기 전 오랫동안 마음에 걸렸던 그 장면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지금의 나에게 달린 것인가? 달리지 않은 것인가? 그 한 가지 질문만으로도 오늘 밤은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쉼표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을 조금 더 깊고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